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자사고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구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해운대구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는데요.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양측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산支부의 조석현 정책실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수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줄임말인데요. 외고나 과학고 등과 같이 특목고의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사고는 어떤 면에서 일반고와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자사고는 입시 위주 이제 교육에서 탈피하고 진로와 특성에 맞게 이제 다양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요. 지난 2001년인가 김대중 정부 때 한번 좀 도입을 했고요. 2002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2000 말기 때니까 2010년 거의 51기였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목표가 이제 100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10년인가 지방자치 선거에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상당히 지정 취소가 많이 이루어져서 현재 40일인데 이 제도는 전국 학생들한테 이제 기회가 주는 전국형 자율형 사립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 지자체에 소지하는 광역형 자율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사립고한테 이제 학생 선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교사 선발 그리고 교과 과정 운영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요. 이제 정부의 어떤 간섭을 좀 덜 받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합니다. 대신에 정부의 이제 재정 지원도 안 받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이제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수월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 정부에서는 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지금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지정 평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사고 설립 목적에 맞게 이제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좀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제 그 재지정을 취소하고 예. 다시 이제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한 41곳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5년이 되어서 재지정 평가를 받는 곳이 24곳. 예, 부산이 해운대고등학교도 이제 유일하게 한 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올해가 이제 5년이 되는 해라서 그 재지정이 포함이 됩니다. 네. 예. 그 자사고와 관련된 논란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성 반대 양측의 입장이 좀 첨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이 자사고 재지정으로 인한 좀 부정적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이 자사고를 이제 도입한 곳은요, 이제 획일적인 어떤 평준화 교육,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명문대학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 그러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뺑뺑이라 해가지고요. 네. 평준화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평준화 교육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진로에 따라서 이제 좀 차별화된 어떤 교육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자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것이 없어진다면 예전에 그런 어떤 서열 중심의 어떤 학교, 명문 중심의 그런 것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교 서열화의 어떤 양상이 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 교육열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런 좀 그동안 이제 이런 자사고를 통해서 흡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지정 취소되면은 아마 예전에 이제 그런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양극화 문제도 계속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중시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성이 어느 나라나 강조되고 있군요. 근데 자칫 이런 어떤 특수 목적에 의해서 이제 좀 차별화된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수월성 교육이 좀 상당히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사실
특화된 교육을 학교에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자칫 또 사교육으로 발생할 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나타났던 문제점들, 뭐 이제 서열화라든가 이런 그 좀 이제 사교육 문제 이런 네. 것이 자칫 또 하나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되고요. 예, 좀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자사고 재지정됨에 따라서 좀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뭐 재지정 결과에 따라서 이 학교가 계속 자사고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이제 일반고로 전환될 것인지가 판결이 날 텐데요. 네. 문제는 뭐 저희 전교조는 이 자사고 또는 외고 특목고의 형태들이 사실은 그 교육 과정을 다양화해서 어떤 수월성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네. 오히려 뭐 이것들이 그 기존의 어떤 서열화된 구조를 더 이렇게 심화시키는데 일조해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이제 이 부분 특목고를 특권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사실 밝힌 이유도 이제 이런 지점에 문제의식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 자사고는 초등학교 지금 4학년 때부터 이 자사고를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 사교육의 어떤 열풍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학교가 존재함으로 해서 더더욱 네. 가열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이것이 우리 그 드라마로도 재현이 되었죠. 예, 스카이캐슬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오히려 어떤 형태의 뭐 학교가 존재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그 입시 구조에 이렇게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어떤 대학 교육에 대한 뭐 입시에 대한 개혁 없이는 아주 그냥 그 근시안적인 그런 문제 해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게 구조적인 접근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재지정 결과가 결국은 이제 취소로 가서 어느 정도 평준화된 형태로 가야지만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우리 그 촛불 전국 때 우리 비선실세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딸이었죠. 그 최유라 씨가 이화여대에서 사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으로서 입학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평가받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자사고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해운대구는 이 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이 자사고 평가 지표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도출해 낼 텐데 부산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모두 6가지 영역에서 평가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학교 운영 면이 30점. 예, 그리고 뭐 교육과정 운영면, 그 원래 이제 설립 목적이었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측면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30점. 그 외에도 교원의 전문성이라든가 학교 재정 및 그 시설 여건 문제, 그리고 학교 만족도 부분, 그리고 교육청의 어떤 재량 평가, 이거는 각 시도 교육청마다 평가 기준을 조금 달리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우리 부산 지역이 아닌 타지 외부 인사들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평가위원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70점에 못 미치게 되면 이제 재지정을 취소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부산에서 유일한 자사고 아니겠습니까? 해운대구가 이제 해운대고가 만약에 그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면 뭐 부산에서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아는 분 한 분이 이제 그 고3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의 말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학생들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이거 역량은 비슷하답니다. 근데 한번 자기가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을 한번 받았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요. 네. 근데 거기 봤더니 부산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지 못한 그런 교육을 서울에 있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근데 선생님들은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서울의 좋은 학교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봤더니 여기서 맛보지 못한 것을 봤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자연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자사고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이후에 이제 지역균형 발전을 많이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네. 지역에 이제 혁신단지 많이 해서 내려와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역마다 그래도 좀 광역권이든 전국형이든 아주 괜찮은 학교들이 있으면은 부모 심정이라면 누구든지 괜찮은 학교 보내고 심정이거든요. 뭐 본인 학생 본인도 동기부여 돼가지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뭐 좀 의지가 있으면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만약에 재정 취소가 많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그런 지역의 학교 이런 괜찮은 학교들이 없어지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균형 발전이 좀 우려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 아까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정의를 좀 잘 한번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배분적 정의하고 평균적 정의라고 있는데 이런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배분적 정의 입장에서 이거를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제도를 평가하는 거 그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디에서는 격차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차이가 있고요. 그거를 평준화시킨다는 것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사회주의도 그건 실현 못했습니다. 예. 더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어떤 여건, 의지에 따라서 그런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걸 박탈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실장님께서는? 예, 사실은 그 개인의 교육 역량에 근거한 교육의 다양성은 얼마든지 우리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수월성의 개념은 그 영재교육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죠. 네. 그러나 영재라고 하는 것이 소위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참 천재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소위 말해서 이제 입시 성적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뭐 상위 클래스의 친구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수월성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 학교는 입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고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좋은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인서울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 명문이라는 말을 재현한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게 사실상은 뭐 학교의 요인이라든가 또는 뭐 학생 개인의 요인에 근거한 또 비판이라기보다는 아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배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인하는 요인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뭐 자사고나 특목고의 목적이 이제 뭐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이제 자사고를 폐지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 학교의 슬럼화 현상. 그러니까 이미 나는 능력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현상들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나도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런 형태로 존재했었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원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뛰어난 인재들을 위한 어떤 교사들의 어떤 질의 문제, 이걸 이제 극복하는 형태가 최근에 그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새로운 좀 제도로 시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와 학교 간에도 그 학점 교류가 가능하고 또 심지어 지역의 그 대학을 이용한 관심 분야의 그 청강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을 해서 고등학교 기간에 이제 일정 학점을 이수를 하면 이제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소질과 관심에 따라서 처음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그런 교육적인 나의 진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모색들이 공교육 속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사고가 폐지된다고 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자율적인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진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뭐 사실 이 자사고 관련 정책은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시도별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치 논리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소신,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이 정책에 투영된다면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교육 정책을 볼 때에서 모든 정책은 이제 일종의 가설입니다. 가설이라는 의미는 틀릴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죠. 네. 너무 확신을 갖고서 우리는 정책 담당자들이 밀어붙입니다. 특히 이번에 저 상산고 같은 경우에 김승환 교육감의 어떤 그런 최근에 어떤 이런 보면은 좋게 봤을 때 이제 자신감 있는 편이라면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좀 약간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확신에 차지 않았나. 그렇게 갈 경우에 그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생각하는 건가라는 것은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요,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핀란드 교육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이번에 북유럽 순방하셨는데 핀란드가 경쟁이 없지만은 경쟁력이 가장 강한 국가가 핀란드입니다. 네. 특히 교육에 있어서요. 근데 핀란드 교육의 특징이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의 1인당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교육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학생끼리 상호학습하거나 또는 혼자서 학습, 그래서 그룹 학습이라든가 자기 혼자 스스로 학습을 상당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들이 일종의 전문가로서요. 교육 현장에서 좀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전부 다 셋 다 거리가 좀 먼 측면이 있어서 특히 전교조 같은 경우에서 좀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좀 노력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사고 제도의 존폐를 떠나서요.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우리 학생들 진짜 위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교사들이 진짜 신바람 나서 교육 현장에서 진짜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냐. 이러기 위해서는요, 이 교육감이나 이 국가교육부, 이거 정책적인 그런 개입, 더군다나 시대 변화, 정권이 바뀌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듯이 실험 대상으로 오직 학생들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 이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요, 교사도 그렇고 지금 다 불만 있는 게 우리 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저 교육감이나 저 교육 장관이나 이런 평가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요. 내 자식을 진짜 생각한다는 생각해서 아마 좀 겸허한 마음으로 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실장님께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이 교육의 이제 정치 영역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뭐 여러 단체들의 고민이고 저희 전교조의 또 중심적인 또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100년의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어떤 그런 합의기구를 좀 필요로 한다. 네. 그리고 이 국가교육회의에서 사실은 대학 입시 문제부터 제일 먼저 좀 손을 댔었는데요. 이게 공론화를 통해서 이 입시의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해결해야 될 책임을 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국민들의 어떤 또는 뭐 다양한 그 의견 그룹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입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사고 문제도 사실은 공약에서는 특목고와 같은 자사고를 폐지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그 개인의 어떤 능력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끌어내어지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큰 목적 속에서 공교육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교육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권학 이념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성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 자사고 문제도 조금 더 단호하게 저희는 입장을 가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 자치를 존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시도 교육감님들께 이 모든 문제를 넘겨버렸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 정치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현실 여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정치의 어떤 영향력을 조금 배제하고 줄일 수 있는 진정한 또 독립적인 교육기구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